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롱장입니다. 오늘은 재건축 관련 기사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 조절한다. 안전진단 완화 공약도 손질, 종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두 번째 줄이 포인트입니다. 30년 이상 정밀 안전진단 면제 공약은 사실상 폐기. 나머지는 일단 크게 눈에 들어오는 건 없고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분위기가 이상하게 잡혀가는 게 인수위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대통령 아직 안 바뀌었고 아직 분위기 전인데 이미 뭐 다 바뀌었고 다 뭔가 변하고 뭔가 뭐 책임이 넘어가는 분위기가 잡히는 것 같아서 저는 스스로 혼란스럽지 않으려고 다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아직 정권 안 바뀌었고요. 그대로고 아직 인수이고 이제 5월달이 돼야 넘어갑니다. 일단 이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왜 그러냐면 국토부 장관님 정해지고 5월달에 인수위가 이제 이 교환이 되면서 교체가 되면서부터가 진짜 스타트거든요. 그 전까지는 거의 다 계획이에요. 자 보면은 일단은 30년 이상 정밀 안전진단 면제 공약은 사실상 폐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것만 보고 1기 신도시나 30년짜리 아파트에 뛰어가지 말자고. 이렇게 되면 재건축 사업에 대한 희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치의 경쟁이 서로 붙기 때문에 그 가치를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누군가 만들어준 호재, 모두가 아는 호재에 내 돈을 맡기지 말자고. 1기 신도시는 그 자체로 이미 가치가 있다고. 이거는 정치적인 엔지니어링이 많이 들어갔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가 아니고요. 저는 사실상 큰 변화 못 느꼈거든요. 분당은 원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가지고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호재를 가지고 집을 사지 마세요. 이게 마침 기사가 나왔으니까 딱 말씀드리기 좋은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30년 넘은 아파트 안전진단 면제랑 공약이 나왔다가 또 어떻게 됐어요? 폐기가 됐죠. 자, 비난하고자 킨 게 아닙니다. 아직 안 바뀌었어요. 인수입니다. 누가 책임을 집니까? 아니죠. 이게 뭔가 확정됐던 것도 아니고 발표란 말이에요. 누가 책임질 것도 아니고 누가 벌금을 물 것도 아니고 누군가 다시 바꾸지 말란 법도 없어요. 다시 추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것만 보고 여러분 돈을 어딘가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 집어넣었다는 사실을 바꿀 수 있어요. 책임을 져야죠. 누구한테 팔든 전세를 놓던 거기 여러분이 들어가 살든 간에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죠. 하지만 이걸 발표하시는 분들은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책임을 지지 않아요. 정치적인 엔지니어링으로 뭔가 표가 왔다 갔다 하고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하고 욕을 먹거나 칭찬을 들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거기에 여러분 돈을 넣은 것만큼이나 큰 무게감을 느끼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가 더 유리한 게임이에요? 어쨌건 여러분이 불리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발표나 호재만 보고 경거망동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발표를 했다가 발표를 뒤집었지만 이게 불법도 아니고 누군가 책임을 질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것만 보고 움직였다면 본인이 100%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물론 원망도 할 수 있고 비난도 할 수 있고 욕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내 경제 상황이 뭔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맞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호재만 보고 투자하지 마세요. 뭔가 발표만 보고 투자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놓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왜 없겠습니까? 이런 거 뻔히 보고도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딱 발표가 됐죠? 가서 샀어요. 또는 갔다가 못 샀어요. 그런데 막 올라가고 비싸져서 못 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거는 그냥 보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살면서 내 원칙에 맞지 않는 뭔가 기회들은 사실 보내줄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잡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그게 인간의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뭔가 내 능력에 넘어서는 그런 탐욕을 부리면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제가 이제 국토부 장관 후보자님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제 인수위죠. 이제 여당이 될 야당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 인증의 아직 캠프는 제가 봤을 때 정치 엔지니어링을 달고 엔진의 정치를 달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 같아요. 특히 최소한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이대로 갈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속도 조절을 하고 신중하게 하고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어차피 당장 공급할 길은 없습니다. 그냥 구축이 나오게 하거나 아니면 전세나 월세를 공급하게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어차피 마땅치 않지만 어쨌건 더더욱 더뎌질 것 같아요. 또는 방향 자체가 틀어질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이제 국토부 장관 후보자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정치 쪽에 많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란 뜻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올라간다는 이거를 캐치했을 때 욕할 거 아니에요. 생각하면 되게 웃긴 겁니다. 대선이 끝났죠?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대선 끝났어도 여당의 172석이에요. 지방자치장들도 다 여당 사람들이에요. 그럼 대선이 끝났을 뿐이고 인수위일 뿐인데 그냥 부동산 값이 올라가는 게 얘네 탓이래요. 이 분위기가 완전 조성이 됐죠. 이 상황에서 더 밀어붙일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더 밀어붙이면 단기적으로 부작용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시장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이 단기간의 부작용 기간에 일단 지방선거랑 총선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 하죠.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가치관의 문제인데 만약에 인수위가 예전에 부동산 정책을 뒤집고 이런 어떤 규제를 푸는 행위를 계속해요. 가격이 막 올라가요. 그러면 있는 욕 없는 욕 먹겠죠. 기사가 도배가 될 거예요. 대통령 바뀌어서 부동산 폭등한다고 기사가 아예 도배가 될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믿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리스크를 지금 인수위에서 질 필요가 있느냐? 없어요. 솔직히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규제 그대로 두면 됩니다. 자, 보세요. 당선이 됐죠. 여태까지 해왔던 여당을 두고 인수위가 이제 포지션을 익스체인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규제를 안 풀고 그대로 냅뒀어요. 근데 시세가 계속 올라가요. 그럼 할 말이 있죠. 무슨 할 말이 있죠? 야, 우리는 여기 앉아서 한 게 별로 없다. 옛날 정당 때문이다라는 할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규제를 풀고 다주택자 양성을 했어요. 만약에. 근데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있는 욕, 없는 욕, 그리고 가뜩이나 불안불안한 지지율에 또 문제가 생기겠죠.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건 제가 말씀드리기 시작한 지 한 2년은 된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가 먹는 생필품, 엔겔 지수 관련된 것도 다 올라가고 인건비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단계에 들어섰죠. 이건 역사가 다 알려주는 사실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값이 더 올라간다면 더욱더 부담스럽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서 보면 뻔히 알겠지만 어떤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이 강도가 약해지거나 아니면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 거래가 활성화가 되고 전세 구할 분 전세 가고 월세 구할 분 월세 가고 매매할 분들은 매매하고 능력 되시는 분들은 대출 받고 없는 분들은 못 받고 건설사는 지어서 비싸게 팔고 싶은데 비싸게 안 팔리면 미분양해서 망하고 지네끼리 경쟁하다 망할 사람 망하고 될 놈 되고 사람들도 다주택자끼리 서로 경쟁해서 전세가 내려가고 매매가 내려가고 1주택자들은 옮겨가고 싶을 때 옮겨가고 능력 되면 옮겨가고 못하면 주저앉고 이런 정상적인 시장은 더더욱 저 뒤로 밀릴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기사를 볼 때 만약에 인수위나 바뀌는 대통령 캠프 측에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비난할 게 아니라 일단 포인트 하나만 보세요. 전월세 시장을 과연 안정시킬 것인가? 전월세 시장은 분명히 불안정일 확률이 너무 높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양도세 중과 유예 물건들로 해결을 할 의도인가 본데 이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양도세 중과 유예 물건이 세입자가 껴있습니까? 아니면 공실입니까? 거의 다 세입자가 껴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세 제공이 돼요. 이게 물량 공급한다고 전월세 잡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 본데 여러분 구축 사고 싶은 사람한테는 매매를 공급해줘야 되고 전세 수요자한테는 전세를 월세 수요자한테는 월세를 대출 수요자한테는 대출을 해줘야 돼요. 아니 여러분 이게 진짜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정말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여자친구 갖고 싶어요. 그 소개팅을 해달래요. 근데 유부녀가 나왔어요. 됩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왜? 여자 소개시켜 달라며. 뭐 이상한 놈이네. 뭐 이렇게 까다로워. 왜 이렇게 눈이 높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싱글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규제 풀어서 물건이 나온다고 시장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시장이 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망가진 파트에 맞는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가장 큰 문제가 전월세 시장인데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건 장기 계획이에요. 이런 걸 풀어가지고 장기적으로 5년, 10년 후에 거의 10년 후에 신규 공급이 되면서 전월세 시장을 다 같이 잡을 수 있는 공급 대책인데
이걸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게 이거 결과물 10년 후에 나와요, 여러분. 임기가 5년이라니까요. 지금 당장이 급하지 나중에 급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이건 미리 맞출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이 지켜봐야 될 점은 얼마나 시장 정상화를 못하는가일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은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방향, 제 책에 나와 있는 방향대로 계속 갈 확률이 높습니다.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같이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